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구분됩니다. 지지는 총 12개의 지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 습관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의 지지론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저희 생각을 좀 더 보태서 지지의 성격의 특성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지에 대한 특성은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순해의로서 12개로 구분됩니다. 12지지에 대한 설명을 우선 간략히 드리고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분리를 대별하여 하늘과 땅으로 양대 상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삼라만상이 이 대근원을 두 개의 요소로 하여 지구 이외에는 모두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서 양분하였습니다. 고로 요약한 칭호가 천지, 음양, 간지라고도 합니다. 지는 지지의 약칭으로서 표현하여 쓰는 자요, 새, 형체, 시간 등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형체를 말합니다. 지지의 설정 부호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술해로서 12개로 정하여 전개되며 계절은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지는 계절방이 각 계월, 시간 등 만물의 형상, 모양형, 몸체체, 헤아릴량, 바탕지를 총망라하여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체와 양지를 총망라해서 일컫는다고 설명합니다. 12지지에서도 즉 대양분된 중에서도 다시 양지와 음지로 구분하여 계속 세밀하여 음양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분된 음중이라는 것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기 때문에 음중에서도 다시 양지와 음지로 구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양중, 양지, 편의상 양지는 지지는 자인진, 오신술은 양에 해당합니다. 음중, 음지, 편의상 이제 음지가 되는데 축, 묘, 사, 미유해가 있습니다. 또 양지 중에서도 양분한다면 양지 중 양지는 자인진이고 양지 중 음지는 오신술이 됩니다. 음중, 음지는 충묘사 미유해로서 이를 양분하면 음지 중 양은 축묘사이며 음지 중 음은 미유해가 됩니다. 그럼 12지지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지 설명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식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매년 2월 4일경 입춘절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인목은 양력 2월 4일 입춘절기로서 봄철을 시작하는 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목은 절기는 음력 1월이며 양력 2월 4일경 입춘절기에 해당합니다. 시간대는 새벽 03시부터 05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물에서는 범을 말하니 인년에 출생한 사람을 범띠라고 칭합니다. 색상은 청색을 말하나 흑색을 많이 닮았습니다. 방위로는 동남향으로서 정북방에서 동향으로 60도 기울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북방은 이제 좌방이 되는데 좌측인 하면 두 칸 건너가는 게 60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음양 오행으로는 양목에 해당합니다. 음목이 아니고 양목이다 그 뜻입니다. 인체에서는 척추와 팔, 다리의 큰 골격을 말합니다. 인목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습니다. 무토 넓은 땅과 병화 태양이 있고 간목이 정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외부는 춥고 봄은 시작됐지만 병화 따뜻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다 그 뜻입니다. 기본 성격은 용기가 있고 발신하며 여기서 발은 쏠 발자이고 시는 몸진자입니다. 추진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인목은 만물의 계획이고 시작하는 곳입니다. 인목은 참을성과 인내력이 있으며 어진 성품으로 사람과 사물을 존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목은 어질고 착하여 장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목의 절기는 음력 12월이 축토가 낳은 시역입니다. 이 시역은 생물을 말하며 동풍이 불고 해빙하고 즉 얼음이 녹고 지중 땅바닥은 재충 모든 벌레들이 시동 한자는 그 처음 시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준비하고 기러기는 북행하고 초목이 맹아하는 청량지절입니다. 맹아는 쌍맹자의 싹 아자입니다. 생물의 발상지인 음력 12월 축토 즉 습토에서 시생의 터전을 잡아서 탄생하니 인목이 생물체로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겨울에 추운데 씨앗이 기다리고 있다 입춘될 때 세상 밖으로 지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물체로서 이제 인정받는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입춘과 우수를 말하고 바람과 천둥래, 번개, 전을 말합니다. 땅에서는 줄기간을 말합니다. 물상에서는 서재, 도서실, 목재소, 학교, 학원, 언론, 문화, 국회를 말합니다. 동물에서는 범, 인연에 태어나면 이제 범띠이기 때문에 범, 그 다음에 사슴. 식물에서는 나무 줄기, 버섯, 토란, 감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체에서는 머리도, 눈 안, 근육, 동맥, 무릎, 척추, 팔다리의 큰 근육을 말합니다. 머리도는 이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목을 치환하면 천간으로 간목이 된다 그 뜻입니다. 다음은 묘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은 2월이고 양력은 3월 5일경 경칩절기입니다. 시간대는 오전 5시부터 7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준비도 하는 바쁜 시간대가 됩니다. 동물에서는 토끼를 말하니 묘년에 출생한 사람은 토끼띠라고 칭합니다. 이 뜻은 활동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색상은 청록색을 말합니다. 방위로는 정동향이며 정북방에서는 남향으로 90도 기울어진 방향입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음목에 해당합니다. 아까 인목은 양목이고 이것은 같은 목이라도 음목에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인체에서는 수족을 말하니 즉 팔과 다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묘목의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 들어 있습니다.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니 순수한 목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지는 않고 오직 목만 있다 그 뜻입니다. 묘목은 자활성이며 유동성이 있고 기회만 있으면 상승하려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묘목은 향상성이 있어서 양지를 좋아하며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등락개갑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등락개갑은 이 묘목은 이제 넝쿨나무에 비유하는데 큰 나무에 의지해서 올라타서 태양을 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등락개갑하는 성격이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한다 그 뜻입니다. 묘목은 생명체의 활동을 이루는 곳으로서 기백을 나타내며 생애의 기초라고 합니다.
묘목은 일생을 통한 터전에도 해당합니다. 묘목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경칩절기가 되고 우수가 되며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부는 계절입니다. 이 돌풍이 부는 계절을 어떤 기류라고도 합니다. 땅에서는 싹, 묘와 잎, 엽을 말합니다. 싹과 잎을 말한다 그 뜻입니다. 초목과 화원, 초원, 농장. 물상에서는 정문, 석가래, 농장, 가로수, 과수원, 건축 자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물에서는 묘가 연해 있으면 토끼띠가 되기 때문에 토끼띠, 병아리, 벌, 개구리, 새 종류를 말합니다. 식물에서는 지초, 식목, 야채, 해초, 약초, 귤, 감나무, 차, 간장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체에서는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정강이, 간기능, 이마, 모세혈관, 근육.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디자인, 춤, 무용 이런 데도 능력이 있다고 추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진토는 절기는 음력 3월이며 양력 4월 5일경 청명절기입니다.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춘기 즉 봄철이 기운이 상승하여 인묘, 인목과 묘목에서 올라온 즉 음력 1월과 2월에서 올라온 묘엽, 싹과 잎이 활짝하는 계절이며 토지의 표면 외면은 양기에 토지 내면은 습기에 쌓여 있어서 식목절기에 해당합니다. 양기라는 건 이제 따뜻한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표면은 약간 건조하고 내면은 습기가 쌓여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시기에 오동나무는 꽃이 피고 하늘과 땅은 청명하며 봄비는 하강하여 만곡식이 맹하하고 꽃피는 시기입니다. 진토는 모든 생명의 발육과 성장을 담당하는 흙으로서 욕망을 실현하는 진토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발상지는 축토 지역에서 하였고 이 진토는 모든 생명체의 발육을 돕고 성장시키는 보육토가 됩니다. 이 앞에 생명체의 발상지는 축토는 음력 12월인데 1월이 되면 이제 식물이 나오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 생명체를 키우는 원초적인 시동이다 그 뜻입니다. 진토는 이제 음력 3월고 봄철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크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토는 보육토, 모든 만생명을 보호한다 그 뜻입니다. 진토의 지역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의 욕구와 욕망으로 꽃을 피우고 동물은 기동성을 발휘하고 인간은 욕구와 욕망을 스스로 실현하는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은 성장의 발판이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는 바쁜 시간대가 됩니다. 활기찬 시간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용을 말하니 진년에 출생한 사람을 용띠라고 합니다. 색상은 황색을 말하나 청황색을 말합니다. 청색이 좀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그거는 묘에서 이제 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 그 기운이 좀 섞였다 그 뜻입니다. 방위류는 정동방 묘방에서 남향으로 30도 기운 방향입니다. 이 방위는 동지절에서 보면은 해 뜨는 방향과 같은 일출 방향이 됩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양토에 해당합니다. 음토가 아니고 양토다 그 뜻입니다. 신체에서는 왼발과 왼팔을 의미하는데 인체에서의 첫 동작을 말합니다. 진토의 지장간에는 을개무가 들어 있습니다. 을목이 이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뻗고 성장하는 기운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넓은 땅을 갖고 있다. 그 시기가 그렇다 그 뜻입니다. 진토는 활기가 넘치고 활동의 연결지로서 모든 생명체의 욕심이 행동으로 발전하는 곳으로 모든 생명체는 양성화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진토는 청명절기로서 모든 생명체의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토의 물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청명, 고고, 용, 비, 구름, 천둥을 말하고, 땅에서는 겉은 마르고 속은 젖은 토, 대륙, 평원, 전원, 간척지, 포구, 사찰, 운동장을 말합니다. 물상에서는 토석, 골재, 도자기, 이불을 말하고, 동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 그 다음에 지렁이, 식물에서는 소나무, 백합, 삼나무, 삼, 인체에서는 왼팔, 왼발, 위장, 피부, 배복자. 이건 이제 미토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배복자 할 때 이제 배도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 흉, 코, 한자로는 코 비자, 맹장, 겨드랑이를 말합니다. 다음은 사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4월이며 양력은 5월 5일경 입하절기에 해당합니다.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1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화는 이제 사시를 얘기하는데,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절에서 사시불공한다. 그러면 오전 한 10시경 하는 거니까 그 전후 9시부터 11시를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좀 쉽다 그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음력 12월과 1월, 축월과 인월에 근간을 이루고 뿌리와 줄기를 이루고, 음력 2월과 3월, 즉 묘월과 진월에 묘엽을 이루며 싹과 잎을 이루며, 음력 4월에는 화결하게 된다. 꽃이 피고 경금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한다. 수정해서 맺기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결은 맺을 결자고 화는 꽃화자입니다. 사화는 꽃의 꽃뿌리 염자에 해당하여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화왕절에 발산하는 것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됩니다. 사화는 음력 4월 절기로서 이 시기는 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 꿈은 결실을 얻으려는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화는 빛의 초발이요, 처음 발생하는 것이요, 적극적인 발산을 나타내고 도저히 욕구와 욕망을 참을 수 없는 확산의 진행 과정입니다. 사화는 모든 생명체가 용기를 갖고 진행하며 우리 인간도 젊은이의 활기찬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화의 절기는 꽃과 열매가 함께하는 시기로서 꽃 피고 수정하고 푼 열매, 즉 경금 풋과일이 시작되는 시기가 됩니다. 경금은 4월에 12운성 장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풋과일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경금을 풋과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 다른 쪽에는 이제 뭐 큰 쇠다, 큰 쇳덩어리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순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화의 지역은 5화 이전의 지역으로, 4 다음에 이제 5가 되는데 5 이전의 지역으로, 즉 5화는 말에 해당하고 교통수단에 해당하는데, 5화 이전에 위치하므로 현대적으로는 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화는 말이 아니고 이제 차, 승용차나 버스로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에서는 뱀사자를 말하니 4년에 출생한 사람은 뱀띠라고 합니다. 색상은 적색이요, 청색이 약간 가미한 분홍색이 짙다고 판단합니다. 방위로는 정남향에서 동향으로 거꾸로 30도 기운 곳이며, 정북향에서는 150도 기운 방향입니다. 그 정남향에서 동향으로 30도 기운 거는 이제 오방이 정남향인데, 반대로 동쪽으로 30도 기울었다 그 뜻입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음화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오른팔과 오른손을 말하고 좌우 다리를 포함합니다. 요 아까 음양 오행상으로는 음화로 해당되는데, 십성을 판단할 때는 이제 양화로 판단합니다. 그 지장간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자인진 오신술은 양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충묘사 미우해는 그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화로 평가합니다.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의 경금이 사화의 장생이 된다는 것을 지장간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화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입하가 되고 고구가 되며 태양, 광선, 서열, 여긴 더울 서자에 더울 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밝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문명 시대를 상징합니다. 땅에서는 번화가, 통신전화, 사진관, 화려한 백화점, 석유 공장, 불을 취급하는 주방, 주로 화기와 관련돼 있고 뭐 이렇게 빛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상에서는 화로, 폭발물, 인화물질, 방사선, 조명기구, 악기, 간판, 온열기구를 말합니다. 동물에서는 뱀, 큰 곤충류, 새 종류, 식물에서는 꽃, 부추, 마늘, 파를 얘기합니다. 인체에서는 소장, 얼굴, 치아, 인후, 편도선, 혀설, 설인데 이제 한자로 혀설자 그 뜻입니다. 왼팔, 왼발, 위장, 피부, 배, 복자, 가슴,흉, 코비, 맹장, 겨드랑이. 다음은 오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5월이며 양력은 6월 6일경 망종절기에 해당합니다.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즉 정오시 전후 1시간씩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출근해서 하루의 업무를 진행하며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바쁜 시간대가 됩니다. 오화는 5월달로 하지를 중심으로 24절기 중 망종지절에 해당합니다. 음력 3월과 4월 진사를 바탕으로 하여 화기가 하늘에서는 최대의 극점을 이루고 하지에는 일량이 시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하지가 있다 그 뜻입니다. 모든 곡식은 파종이 되고 낮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로서 성류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하루로서는 태양의 빛이 최상에 있으며 그림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화는 광채로서 밝음을 진행하고 오화에서는 광열로서 최고의 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에서는 말 맞자로 말에 해당하여 힘의 상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힘의 척도를 마력이라고도 합니다. 색상은 적색 중 적색으로 가장 붉은색입니다. 방위로는 정남향에 속하고 자북방에서는 180도로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양화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힘의 결합지로서 단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의 단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전의 에너지는 진토와 사화의 운동성으로 오화의 그 에너지가 집합되어 미토의 위장의 소화를 도와주는 것으로 중요한 이치에 해당합니다. 오화의 지장간에는 병기정이 들어있습니다. 오화의 물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망종, 하지절기, 태양열이 강하고 광명, 공채, 정오, 공채가 아니라 광채, 빛의 채, 색이다 그 뜻입니다. 땅에서는 여름, 문화관 극장, 염색공장, 조명기구 공장, 화장품 공장, 안경점, 현관. 물상에서는 화로, 폭발물, 인화물질, 방사선 조명기구, 악기 간판, 온열기구를 말합니다. 동물에서는 말, 노루, 사슴, 꿩, 봉황새를 말합니다. 식물에서는 모란꽃, 백위론, 인체에서는 심장, 눈, 혀설자, 정신, 시력, 열, 칼로리를 말합니다. 잠깐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앞에 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사화는 오른손을 말하고 좌우 다리를 말하는데 그 오화 제대로 설명드렸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6월이며 양력 7월 7일경 소서절기에 해당합니다. 음력 6월이 이제 미월이다 그 뜻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제 점심 식사 이후를 말합니다. 32분을 가산하니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미토는 음력 6월달로 버들잎이 가장 푸르고 초목이 가장 푸른 계절로서 산천 초목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5화의 열기 기운이 확산에 의하여 종세하여 화세가 극심하나 본 미토는 화세의 기세를 꺾고 수거하려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며 전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토는 만생물이 경화할 가능성을 지닌 흙, 즉 황토로서 하절기의 극심한 오화의 확산 운동성에 놓여 있으나 본 미토는 수거의 임무를 갖고 중재하는 책임을 맡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중간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미토는 외형적인 것을 줄이고 내용적으로는 정신적인 것을 조성하여 발생할 책무를 맡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기의 확산과 이런 발산과 확산을 좀 그걸 외형적이라 하는데 그걸 줄이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조성한다 그 뜻입니다. 미토를 중앙토라고 하는 이유는 여름의 확산과 가을의 위축을 즉 팽창과 축소를 중재하는 분기점에서 중화작용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해당하여 중앙토라고도 합니다. 미토의 지역을 사질양토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 시기는 수목이 무성하고 꽃으로 만발한 전원에 푼 열매를 동반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토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년에 태어난 사람을 양띠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색상은 본래는 황색이지만 적색에 가까운 적황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방위로는 정남향에서 서양 쪽으로 30도 기운 방향이 됩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음토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비장, 여기도 이제 배복자, 입구, 한자로 입구, 입술순에 해당합니다. 미토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시기가 소서, 대서절기가 해당되고 구름은 하늘에서는 습기, 습, 장하, 즉 긴 여름을 말합니다. 땅에서는 정원, 초석, 장독대, 전답, 논과 밭, 건축 장소, 예식장, 사찰, 제방을 말합니다. 물상에서는 농토, 건축 자재, 석탄, 토기류, 음식물, 과일, 식품류, 주류, 혼수품. 동물에서는 양띠니까 양, 산양, 까마귀, 개미. 식물에서는 이끼, 태, 감나무, 씨를 말합니다. 인체에서는 비장, 위장이 아니고 비장, 그 다음에 입, 입술, 잇몸, 척추, 수족. 다음은 이제 신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7월이며 양력은 8월 7일경 입추절기입니다. 가을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됩니다. 신금은 음력 7월달로 낮에는 한여름과 같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중에는 서서히 냉풍이 불어오는 계절로서 습기는 물러가고 건조한 시기로서 모든 곡식과 과일은 익어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즉 밤에는 냉풍이 불어와 더운 시기는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여 새로운 냉풍 시절이 되었다는 의미로 가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금은 지난달 미토의 화기의 발산작용을 수거하는 책무를 존중하고 이어서 그 임무를 인수받아 실행하는 계절에 해당합니다. 신금은 만물이 지난 시기에 팽창되어 확산되어 있음을 보다 못하여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고의 초발자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오화와 미토의 시기에 난폭하고 무질서하게 확산하고 팽창하였던 복잡성을 처음으로
자신이 정리하는 전초병과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금의 성격은 용기가 있으며 결단력과 질서를 지키는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신금은 경화를 일으키고 단단하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강직하며 바르게 정단할 수 있어서 오행상 금이라고 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금의 전초병으로서 많은 곡식을 완숙하게 하고 연글게 하고, 진한 오미 지역의 오화와 미토, 이건 5월과 6월 지역이다 그 뜻입니다. 화기의 과욕을 수기의 정신세계로 이끌고 가는 과감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치안질서의 담당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원숭이에 해당합니다. 재주가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색상은 본래는 백색이지만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고 황색과 백색의 중간 색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위는 정남향에서 서양으로 60도 기운 방향이 됩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양금에 해당합니다. 음이 아니고 양이다 그 뜻입니다. 인체에서는 쓸개담을 말하며 위장과 폐의 중간에서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유기물과 화기성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신장을 이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됩니다. 옛말에 쓸개가 고장나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금의 물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입추절기가 되고 처서가 됩니다. 더위가 물러간다 그 뜻입니다. 냉기가 돌고 번개가 생깁니다. 땅에서는 도로, 역, 정류장, 조선소, 하천, 전하, 통신, 수도를 말합니다. 물상에서는 차량, 무기, 비행기, 수도관, 농기구, 재화, 철광물, 철도 레일 등을 말합니다. 큰 새나 큰 무기 이런 것도 포함된다 그 뜻입니다. 동물에서는 원숭이를 말하고 식물에서는 풋과일을 말합니다. 인체에서는 쓸개를 말하고 대장과 폐, 근골, 음성을 나타냅니다. 사주에서 이 신금이 지지에 있던지 하면은 쓸개가 튼튼하고 대장이 튼튼하고 폐도 튼튼하고 근골도 강하고 음성도 우렁차다. 근데 음성은 이 신금이 있을 때 이제 화가 있어야 그 화금으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좀 크게 된다. 그래 고음 처리하는 분들은 되게 화하고 금하고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징소리가 나면 크게 나듯이 그 뜻입니다. 다음은 유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8월 추석절기며 양력은 9월 7경 백로절기입니다. 즉 추석절기라는 의미도 됩니다.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는 바쁜 시간대가 됩니다. 유금은 음력 8월달로 추석 명절이 있는 달입니다. 지난달 신금이 화기 확산과 팽창을 수거했다면 본 유금은 가을의 책임자로서의 기관장에 해당합니다. 즉 결정권자에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신금에서는 수기가 장생으로 보였고 본 유금에서는 여름의 팽창과 확산을 완전하게 수거하고 수장시켜 수중에 넣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금 지역에서는 수기가 탄생하고 유금에서는 수점, 물방울 같은 이슬이 생기고 술토 지역에서는 물방울이 흐르며 해수 지역에서는 물이 많이 고인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유금 시절은 제비는 강남으로 비행하고 큰 천둥번개는 중지하고 머금고 모든 벌레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들어가고 청냉 시절이며 이건 냉은 찰냉자입니다. 주역에서는 이양 사음의 시기로 음기가 대설을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반수가 넘는다 그 뜻입니다. 북방 서방은 중추절이며 추석절기가 되고 찬 이슬이 내리는 백로에 흰 이슬이 내리는 백로에 해당합니다. 유금 시기는 온갖 곡식은 연그러 숙과가 되고 곡식의 자격을 갖추고 향기를 풍기며 종자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집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은 풋과일이라면 본 유금은 완전히 상품성 있는 익은 과일에 해당합니다. 속담의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지식이 높고 알수록 겸손한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은 이 유금에서 나온 말로
사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은 규범과 규칙을 좋아하고 정정당당하며 청백리의 상으로 사랑과 사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인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닭에 해당합니다. 닭은 잎에 해당하는 부리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말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로 교수, 강사, 아나운서, 기자, 유튜버, 변호사, 8대 전문직, 상담업 등에서 직업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직업류에 보면은 유자가 꼭 있다. 사자나 유자가 사유축 중 유자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사는 말을 따뜻하게 하는 기질이 있고 유는 정확한 업무 판단 능력에 말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색상은 본래는 백색입니다. 방위로는 정서향에 해당합니다. 음양 오행상으로는 음금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폐, 코, 음성, 혈관, 정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은 폐 기능이 강하고 코도 튼튼하고 음성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혈관도 튼튼하고 혈도 깨끗하다 그 뜻입니다. 유금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백로, 그 다음에 이제 양력 9월절기는 게 추분, 찰냉, 찰한, 서리상, 우박. 땅에서는 이제 은행, 은행은 먹는 은행이 아니고 이제 일반 돈 거래하는 은행이다 그 뜻입니다. 보석 상자, 양조장, 침술원, 창문, 바둑기원, 산부인과. 이 창문이라는 말은 건물의 창문은 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금은 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문으로 비유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 이 창문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닦는 사람들 보면 또 유금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상에서는 금은 보석, 귀금속, 곡식류, 종자, 화폐, 금속 기계류, 침, 정밀금속. 그래서 금은 보석상 하는 사람들도 유금이 있다 그 뜻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에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 그 뜻입니다. 동물에서는 닭띠는 게 닭, 꿩, 독수리 세 종류의 부리가 있는 세 종류를 말합니다. 뭐 부리가 다 있지만 이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식물에서는 씨앗, 종자다 그 뜻입니다. 도라지, 수박, 생강, 마늘, 고추. 인체에서는 폐, 코, 가죽과 털, 음성, 혈관, 정혈에 해당합니다. 아까 요건 설명드린 거하고 이제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술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9월이며 양력은 10월 8일경 한로절기에 해당합니다.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그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 후 저녁 식사와 휴식 시간이 됩니다. 술월은 음력 9월달로 가을철이 마지막 달입니다. 가을의 곡식이 창고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술토는 음력 8월 유금에서 발산과 팽창의 화기를 완전하게 수거하고 수정하여 본 술토가 이어받은 곳입니다. 술토는 지장간의 신정무에 신금이 있으니 다가오는 해수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중재성을 나타내는 토라고 합니다. 지장간의 신정무라는 건 이제 신은 가을철을 얘기하고 정은 이제 따뜻하게 보온한다 그 뜻입니다. 술토는 물방울이 합치되어 흐르는 산골짜기 원천이 흐르는 곳으로 비유합니다. 술토는 음력 9월로 이 시기는 낙엽은 귀근하고 땅바닥에 나뒹굴어서 뿌리로 가고 차가운 한로가 시생하여 초엽은 단풍으로 귀근하게 됩니다. 술토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로 이 시간에는 하루 일과를 반성하는데 하루 일과 중 복잡했던 사회상에서 자신은 어떠한 처세를 하였는가 하는 반성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술토는 바른 지혜를 일깨워주는 곳으로 청정도량과 같습니다. 술토는 사회의 폭력, 비리, 부조리, 불륜, 부정, 부도덕, 뭐 이상한 이런 부정과 사악한 행위를 발생시킨 지역이 사오미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화기가 충천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몽땅 수거하고 수장시켜
귀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술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사람은 비리를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학에 관심이 많아서 판사, 검사, 검찰 수사관, 팔대 전문직, 변호사 등에도 많이 진출하고 교육자도 또 많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술토가 이제 사주에서 정관이 되든가 평관이 되든가 그러면 이런 데로 진출하는 이율이 많은 것을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술토는 색은 황색이나 백색과 흑색이 섞인 금이니 승복색하고 비슷합니다. 방위로는 서향에서 북향으로 30도 기운 곳입니다. 하루에 1도씩 가는 거기 때문에 30일이면 30도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술토는 인체에서는 식도 기관지를 말하며 얼굴에서는 인중과 연결된 수구를 말하며 또한 각 영양을 공급하는 선을 말합니다. 특히 술토는 큰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수구는 정신몽롱, 정신분열, 경통, 중풍, 갈증 등이 있을 때 맑아야 하는데 본 술토가 이 탁한 것을 맑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질병이 없고 면역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피가 맑다 그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토는 조토가 돼서 술을 극하니 피가 탁하고 뭐 신장 방광이 나쁘네 뭐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책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자연물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확장성이 있다 그 뜻입니다. 조견표 보고 단집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해석의 기준점이 정확하다 그 뜻입니다. 술토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한로, 상강, 구름, 천문성이다 그 뜻입니다. 땅에서는 고산준령, 사찰, 학교, 학원, 도서관, 국회, 법원, 검찰청, 감사원. 이 땅에서는 이제 술토를 공공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도 되고 사찰도 되고 그렇다 그 뜻입니다. 물상에서는 도자기, 화로, 골동품, 컴퓨터, 서적, 표구, 친구용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물에서는 술이 개띠니까 개, 일이 곰, 식물에서는 약초와 석류를 말합니다. 인체에서는 위장, 가슴, 대변 항문, 옆구리. 그래서 술토가 있는 사람은 위장 기능이 튼튼하고 가슴이나 항문, 옆구리 쪽이 건강하다 그 뜻으로 해석합니다. 다음은 해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10월이며 양력은 11월 7일경 입동절기입니다.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월은 음력 10월달로 겨울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술토에서 완전 계곡물을 이루어 완전하게 포용한 깨끗한 저수지의 호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해수는 바다해, 호수호, 모태, 늪소, 못, 연자를 상징합니다. 해수는 이렇게 다양한 지류에서 합하여진 본류에서 통일 접수를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해수는 수지면에서 시생하고 가루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입동절기에 해당합니다. 해수는 만물이 정과 핵을 내포하고 잠정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정과 핵은 어떤 씨앗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해수는 이렇게 사람의 큰 뇌에 해당합니다. 해수는 자연계에서는 우주별의 중심권성인 북극성을 말했으니 언제나 사계절을 보아도 항상 한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하여 움직이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가 있는 본인은 항상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수는 색은 흑색이며 진흑색을 표현합니다. 방위로는 정북에서 서향으로 거꾸로 30도 기울어져 있는 방향입니다. 음양오행상으로는 음수에 해당합니다. 해수는 인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뇌에 해당합니다. 해수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입동절기고 소설에 해당합니다. 땅에서는 수도, 세면장, 장독대, 목욕탕, 해양 바다, 해수욕장, 소방차,
주로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상에서도 바닷물, 음료수, 해초류, 세탁기, 섬유류, 바다의 해. 섬유류는 해중 지장 간에 간목이 있고 목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섬유류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물에서는 이 띠가 돼지띠이기 때문에 돼지, 고래, 곰. 바다에 살기 때문에 고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물에서는 약초와 석류, 인체에서는 고환, 생식기, 혈액, 자궁, 두부, 머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수가 있는 사람은 건강이 이쪽으로 강하다 그 뜻입니다. 혈액도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11월이며 양력은 12월 7일경 대설절기입니다. 큰 눈이 내린다 그 뜻입니다.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01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월은 음력 12월이요 양력은 12월 달로 동짓달이라고 합니다. 해수에서 고인물이 자수의 일량시생하는 운동성으로 움직여서 흐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지상에서 유동하는 습기요 자수는 지면에서 유동하는 즉 흐르는 물이다 그 뜻입니다. 자수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서 만생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갖게 하는 신선한 작용을 합니다. 자수는 대설과 동지가 있는 달로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며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세월입니다. 동지가 되면 일량이 시생하여 서서히 낮이 길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세상의 만물은 자수의 유동성에 의하여 생명을 갖고 그 실행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자수는 새로운 생명체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지절기 음극중 자수는 음의 극의 이른 중에 자수는 지면의 흐르는 천, 지하의 수맥 흘러내리는 상태의 수가 되어 유천 즉 흐르는 물이라고도 합니다. 자수의 색상은 약간 변색된 흑색이 됩니다. 방위로는 정북방에 해당하고 정남향에서는 완전히 180도 반대 지역입니다. 음양오행상으로는 양수에 해당합니다. 음수가 아니고 양수다 그 뜻입니다. 인체에서는 해수를 지혜의 창고에 즉 큰 골에 비유하면 자수는 작은 골로서 중추신경과 연결된 곳으로 항상 쉬지 않는 신경선에 비유합니다. 또한 혈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물에서는 쥐를 말합니다. 사주에 연지에 자가 있으면 쥐띠라고 합니다. 자수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대설, 동지, 설자인데 이건 눈설자입니다. 땅에서는 저수지, 댐, 강하, 유천, 항구, 해수욕장, 목욕탕. 물상에서는 음료수, 액체, 장류, 미생물, 어류, 해초류, 종자, 세탁기, 포목. 동물에서는 쥐, 제비, 박쥐, 여우. 식물에서는 올챙이, 어류, 해파리. 인체에서는 신장, 요도, 자궁, 호르몬 생식기, 음부, 정자, 난자를 말합니다. 이건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종자가 이제 어떤 다른 생명체로 탄생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기는 음력 12월이며 양력은 1월 5일경 소환절기에 해당합니다. 이때가 소환대환이 있는 달이다 그 뜻입니다. 시간대는 오후가 아니라 이제 01시부터 그 03시를 말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골은 음력 12월 달 마지막 달이며 양력은 1월 5일경 소환과 대환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자수의 개천에 의해 10개자 하늘자입니다. 개천된 곳이니 곧 이 양이 나타나며 종근이 근묘화하려고 종근은 씨종자 뿌리 근자입니다. 이것이 근묘화 뿌리 아까는 이제 씨종자 뿌리 근데 이것이 근묘 뿌리와 싹을 튀어나오려고 준비하는 달이 되며 하루로서는 동력의 준비가 되는 기초 역할이 됩니다. 축토는 만물 시생의 가능성을 지닌 흙이 됩니다. 축토는 습지가 되어서 만물이 발상지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만생물이 발상지도
큰 강의 수토, 즉 축토에서 시작하였고 현재도 계속 발전의 양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축토는 경금의 묘지로서 무생물의 즉 금의 수거지가 되고 생장하는 성장의 목의 발생지이며 수기를 조절하는 곳이기에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축토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는 무생물이 집합된 곳이요 생물이 근거지로서 정신세계와 결합되어 발산과 확산이 근본처가 됩니다. 축토의 색은 본래 황색이나 흑지의 몸을 담고 있어서 약간 청색을 띄운 흑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위는 북향에서 동향으로 30도 기운 지역입니다. 북향은 이제 자가 되는데 거기서 한 칸 갔다 그 뜻입니다. 음양오행상으로는 음토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자수와 연결되어 있는 습지로서 언제나 흑색, 즉 털이 많이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는, 즉 땀이 많이 흐르는 곳을 말하며 뒷목 부위를 말합니다. 여름에 땀 많이 나면 이제 뒷목에 땀이 많이 난다. 털이 많은 곳은 머리다 그 뜻입니다. 머리털. 동물에서는 소띠니게 소를 말합니다. 축토의 물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늘에서는 소한, 대한, 그 다음에 눈설자, 얼음빙자입니다. 땅에서는 문화재, 주방, 마루, 금고, 전원, 농장, 사찰, 정류장이 됩니다. 물상에서는 철제품, 미싱, 금은장신구, 전기제품, 인쇄기구, 재화, 농토. 동물에서는 소띠니게 소, 사슴, 거북이를 말합니다. 느릿느릿한 거북이다 그 뜻입니다. 식물에서는 버섯류, 감자, 고구마, 토란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체에서는 비장, 위장이 아니고 비장입니다. 배복자, 양손, 횡격막, 맹장. 축토가 있는 사람은 이 비장과 배, 그 다음에 양손, 횡격막, 맹장이 좀 면역성이 있고 강하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12지지 특성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끌어옴의 원리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생활 습관이 바뀌고 스스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